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한 설명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주요 개념입니다. 어, 학습 내용이고요. 학습할 내용은 첫째로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둘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발전, 셋째, 파일 시스템과 DBMS의 차이, 네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을 알아보고요,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정보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적으로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적인 키워드와 통합하여 저장해 놓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데이터베이스는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요, 구조화시키고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그 데이터와 정보의 개념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요,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됩니다. 데이터는 관찰된 결과로 나타난 정량적인 값 혹은 정성적인 실제 값이죠. 즉 데이터는 이렇게 수치화돼서 표현될 수 있는 정량적인 값도 있지만 정성적인 값도 있고요. 실제로 측정되는 값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정보는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라고 측정된 값은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의 지리적인 특징,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내용은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이런 보고서는 데이터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이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요,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적으로 통합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직에 필요한 운영 정보를 얻어서 다수가 공유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모아 구조화시키고 통합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인 예를 좀 살펴보면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살 경우에 체인점에서는 판매된다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체인점의 이름, 판매한 판매대 번호, 판매자, 시간, 결제 금액, 결제 방법 등 이러한 데이터가 생성되고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체인점의 매출 기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체인점의 매출 분석, 향후 상품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데이터로도 사용될 것이지요. 이러한 패스트푸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패스트푸드 회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삽입, 검색,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죠. 여기서 변경이라는 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 값을 데이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삽입,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말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검색과 변경의 빈도에 따라서요,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통합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냥 정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운영 정보를 얻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적으로 모아놓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패스트푸드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살 때의 정보를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도 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쇼핑몰 데이터에서 쇼핑몰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기록 관리를 위해서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문헌정보 데이터를 위하여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데이터에서는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가지고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강을 한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수업을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정보 조작 관리 활동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적으로 통합해 놓은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필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러한 검색과 변경의 빈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색과 변경이 얼마나 많으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요. 1번 유형은 검색도 적고 변경도 적은 유형이고요. 2번 유형은 검색은 많고요, 변경은 적은 것. 3번 유형은 검색은 적지만 변경 빈도는 많은 것. 4번 유형은 검색 빈도는 많지만 많고 변경 빈도도 많은 것을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요. 유형 1부터 유형 4까지 구축은 유형 1이 구축이 가장 쉽고요. 검색도 많고 변경도 많은
이런 사항들은 구축이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특징,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예를 들어 보면요, 검색도 적고 변경도 적은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지금 실제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들, 뭐 공룡과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보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변경이 적고 소수 검색도 이제 적은 형태가 되고요. 변경은 적지만 검색이 많은 경우는 책들은 한번 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은 아주 뭐 실시간으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조회 숫자는 이제 많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은 적지만 실제적으로 예약 변경이나 뭐 취소 등에 대한 데이터 변경들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예약 시스템이 예약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실시간 변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취소하고 취소나 뭐 신청이 이제 자유로운 뭐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용자 수도 많고 검색도 많고 거래 변경도 많은 것들은 증권사의 거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검색 조회도 많은 분더러 변경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요 중 이제 개념적인 내용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다수가 공유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화시키고 통합, 저장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개념적인 특징으로는요, 일단 첫 번째로 통합된 데이터이어야 하고요. 데이터들이 이제 통합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각자 사용하던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한 곳에서 통합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요. 두 번째는 통합 저장해 놓았다는 개념이죠. 이 저장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저장된 게 아니라 디지털 장비로 컴퓨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목적이 조직의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장돼야 된다. 운영 데이터성에 계속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념적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쉐어드 데이터라고 여러 다수의 사람들 또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공용으로 사용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통합 저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프로그램,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용되는 공용 데이터성이어야 되고, 이런 저장되는 내용이 조직의 운영의 목표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 정보를 얻고 다수의 사용자들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켜서 통합 저장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그 특징적인 계류는요, 첫 번째는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운영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할 경우에요, 데이터가 며칠 또는 몇 시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초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운영 데이터를 조회하더라도 이렇게 그 실시간성으로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해야지 데이터베이스에 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인 변화, continuous change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값은요,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변경되는 값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동시에 공유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업무 또는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공유되는 병행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도 그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용에 따른 참조가 가능하다. 이 개념은요. 데이터베이스는 뭐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인 위치는 이제 뭐 물리적인 주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물리적인 위치의 내용이 아니라 데이터의 값을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 또는 확보하는 또는 취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값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검색해 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 내용에 따른 참조, 즉 주소에 따른 참조가 아니라 내용에 따른 참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변화에 반영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들,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동시 공유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에 따른 참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요, 이 각 조직에 사용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통합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차이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저장되는 값 또는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묶음,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통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의 묶음, 데이터들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어떤 기법 또는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요.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 준다는 역할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일반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고자 할 때 이 DBMS를 통해서 관리를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둔 집합 또는 데이터의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기법,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여러 데이터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도식화하는 것이 데이터 모델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컴퓨터 기술과 함께 발전이 되었고요. 초기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데이터 발생량이 증가하고 하드웨어 또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SNS 네트워크, 전자상거래도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서비스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좀 쉽게 뭐 예를 든 내용이 서점 관리 시스템의 어떤 발전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발전되고 정보 처리, 정보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게 됐는지, 정보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어떻게 발전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요, 동네 서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970년대로 가정을 하고요. 책을 좋아하는 박마당이라는 사업가가 작은 서점을 열었는데요. 그때는 서점의 크기가 한 10평, 그다음에 판매하는 책도 약 100권 정도의 작은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주요 고객은 근처의 학생 또는 지역 주민, 문학을 좋아하는 주부들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어서요. 고객이 직접 서점을 방문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였고요. 박마당이 사장님은 고객이 직접 오면 100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어떤 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도서에 대한 제목하고 가격을 모두 기억을 했고요. 고객이 문의가 오면 어떤 책에 대한 내용까지 안내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판매되는 도서도 많이 팔리면 10권 내외라는 형태라서 판매된 도서하고 매출액 이런 것들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도서는 모든 출판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는 형태로 사업은 초기에는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2단계로 그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초기 전산화를 이룬 수준입니다. 1980년도에 들어가면서 마당 서점은 매출이 점점 늘기 시작해서 판매하는 도서가 저희 100권 정도의 규모에서 1000권 정도로 규모가 책이 확장됐죠. 그래서 사장님은 모든 도서의 제목을 기억할 수는 없었고요.
도서의 입출고도 이제는 그 사용자 고객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긴 했지만 이직도 잦아서 고객 서비스에도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박마당 사장님은 당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서점에 컴퓨터를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래밍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는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었는데 업무가 전산화, 즉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화됨에 따라서요 고객 서비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책의 현재 보유 여부와 책에 위치한 위치,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책의 그 정보, 관련 정보들이, 내용 같은 정보들이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책 판매와 관련한 내부 매출 관리 등 여러 회계 업무에도 정보 처리 시스템, 즉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관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1980년대 부분이고요. 드디어 1990년도 경에는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왜 구축하느냐의 어떤 필요성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마당 서점이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와 고객들 사이의 인지도가 점점 늘어서 지점을 5군데나 늘리게 됐죠. 물리적으로 서울 본점 외에 강남점, 강서점, 강북점, 강동점이 이제 생기게 됐고, 이 본점과는 이미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전용선으로 연결하게 되어서 도서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일관성을 유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본점에서는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매출과 재고도 관리를 하게 됐고, 할 필요성이 느꼈고, 본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전용선의 사용료로 매월 통신사에게 통신 비용도 지불하게 됐죠. 지점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요, 본점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또는 동시성을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DBMS도 도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DBMS와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여러 지점의 운영 데이터가 통합되고 저장되었고요. DBMS를 통해서. 그리고 다수 사용자들이 동시에 여러 그 데이터 그 마당 서점에 있는 보유한 책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공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다수의 원격지 지점들 간의 데이터가 통합되고 공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지점에서 통합된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고객은 서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도서를 검색하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의 발전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마당 서점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요. 고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도 했죠. 본점과 지점을 그리고 거래처까지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서점 외부에서도 이제 업무를 보게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5단계인데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됐고요. 마당 서점은 인터넷 쇼핑몰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매출의 5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한 구매로 발생하게 되었고요. 서점에 인터넷 공간에서는 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도 구매하기를 원하는 거죠. 즉 음반이나 액세서리, 문구, 공연 티켓까지 판매하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마당 서점 매출에서는 도서의 비중이 낮아지고 점점 다른 상품의 비중이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송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고요. 이렇게 마당 서점은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었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서요. 상품 판매 또는 매출 관리,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서점의 성장과 정보통신 기술을 매칭시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1970년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고요. 사장이 매출 관리, 판매 관리를 컴퓨터 없이 장부에 수행하게 됐죠. 그 다음에 2단계 초기 전산화 단계에서는 컴퓨터를 한 개의 컴퓨터에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출 관리 초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고요. 3단계에서는 정보통신 시스템 기술과 통신 시스템의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을 통해서 지점 간 클라이언트 서버를 도입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데이터가 통합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홈페이지 구축 단계로서 인터넷 기술과 웹 DBMS 기술로 불특정 다수들이 고객이 장소와는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도서 구매가 가능하고 검색이 가능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구축 단계로 스마트폰 기술까지 활용 및 확대가 돼서 그 다음에 시스템 처리 용량들도 늘어나게 돼서 도서 이외의 상품도 확대되고 매출도 확대되어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규모 서점 시스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융합하여 확대될 수 있는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